아주머니 누구세요? 야, 네가 문자 하나이니? 한 젊은 여자가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이었죠. 손에 든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번호에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검은 벤츠가 하나, 둘, 10대가 넘게 줄지어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지갑에서 꺼내지 못한 번호야. 대체 이 번호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혼자였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요? 하실지 몰라 말씀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전부 공짜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며칠 전 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장례식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도 대부분 일찍 자리를 떴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자, 윤서는 영정 사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로로 쓰러지셨다더라. 너무 안타깝다더라 하는 말들이 윤서의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남은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예의 바르게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윤서의 새엄마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따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구석의 윤서에게 향했어요. 새엄마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이해해주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은 점점 더 텅 비어갔죠. 마지막 조문객이 나간 후에 새엄마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사람들 없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넌 여기 있지 말고 집에 먼저 가.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엄마는 이미 돌아서서 다른 일을 보고 있었거든요. 윤서는 혼자 남겨졌죠. 밤늦게 윤서는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에 짐이 쌓여 있었어요. 그녀의 짐이었죠. 옷가지, 책, 학용품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나가 있어. 내가 있으면 집안이 꺼림칙해.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새엄마를 바라봤죠. 하지만 새엄마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알아서 하든지. 내 아빠도 없는데 내가 왜 너까지 책임져야 해? 그 말이 칼처럼 윤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항할 힘도 따질 용기도 없었던 거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도 않았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지갑, 그게 전부였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윤서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죠. 그 소리와 함께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해. 오늘 하룻밤만, 정말 하루만 재워줄 수 있을까? 친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이 윤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친구는 허락했지만 윤서는 알 수 있었죠. 그 하루가 끝이라는 걸, 그 이상은 부탁할 수 없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서는 가방 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가죽이 달아 있었고 구석이 헤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돈이 거의 없었죠. 대신 메모장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적은 듯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딸아, 내가 정말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을 때 이 번호로 연락하거라. 그 아래에는 이름 없는 전화번호 하나, 11자리 숫자가 전부였어요. 윤서는 메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구의 번호일까요? 왜 아버지는 이걸 남겨뒀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야 발견한 걸까요? 의자에 앉아있던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못했는데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죠. 윤서는 메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고 급하게 적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누구의 번호일까요? 왜 지갑 속 깊이 숨겨뒀던 걸까요? 윤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문자창을 열고 그 번호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어요. 저는 고 윤철호의 딸 윤서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짧았지만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발송 버튼을 바라봤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됐죠. 1분이 지났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죠. 여전히 조용했어요. 윤서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친구 집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도로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멈췄어요. 윤서는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었죠. 검은 벤츠 한 대가 정류장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대, 또 한 대가 따라왔어요. 순식간에 10대가 넘는 고급 차량들이 윤서를 중심으로 줄지어 섰죠.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고 조용하게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주춤했어요. 윤서는 얼어붙었죠. 무슨 일이지? 왜 저 차들이 여기에? 설마 자기 때문에? 맨 앞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내렸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여러 사람이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죠. 여성은 윤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윤서는 일어나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여성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성이 윤서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그녀를 내려다봤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슬픔, 그리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끝까지 지갑에서 빼지 못한 번호야.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지? 아버지를 아는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대체 무슨 관계길래? 여성이 손을 내밀었어요. 차에 타. 설명해 줄게. 윤서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따라가도 될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봤죠. 검은 차들 사이로 윤서가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지 않았던 것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다시 평범해졌어요. 하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바라봤죠. 방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서의 하룻밤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조명, 그리고 완벽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너무 깨끗해서 자기가 앉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여성은 윤서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밤의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윤서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분위기가 너무 낯설었고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한참을 달리다가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겠다.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죠. 차는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어요. 윤서가 아는 호텔이었습니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죠. 재벌들이나 유명인들이 묵는다는 곳이었고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여성을 따라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들의 태도가 남달랐어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죠. 윤서는 자신이 점점 더 이상한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스위트룸이 나타났습니다. 거실보다 큰 방, 거대한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 그리고 테이블 위에 준비된 음식들이 있었죠. 씻고 나와. 옷도 준비해뒀어. 여성이 한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윤서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욕실은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깨끗하고 넓었죠. 그리고 침대 위에는 새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의 사이즈였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요. 샤워를 하는 동안 윤서는 울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쌀 때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집, 새엄마 그리고 이 낯선 상황까지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웠죠. 하지만 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밖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윤서는 얼굴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밖으로 나오자 여성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윤서를 기다린 것 같았죠. 앉아.
윤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성이 음식을 권했어요. 먼저 먹어. 이야기는 천천히 하자. 윤서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긴장했고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여성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천천히 해. 시간은 많아. 그 말에 윤서는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지금 당장 쫓겨나지는 않을 것 같았죠. 조금씩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여성이 말했어요. 이제 이야기할까?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의 의미를, 그리고 아버지가 왜 이 번호를 남겼는지를요. 내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여성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느꼈죠. 이 여자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둘 사이에 뭔가 깊은 연결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알게 될 진실이 윤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요. 여성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 아버지와 나는 오래전에 알던 사이였어. 아주 오래전에. 윤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너를 처음 본 건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야. 그때 너는 정말 작았어. 내 손바닥만 했지. 여성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듯 잠시 말을 멈췄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버지가 사라졌어. 너를 데리고 말이야.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윤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누군가로부터 도망친 걸까요? 나는 오랫동안 너희를 찾았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정말 철저하게 모든 흔적을 지웠더구나. 이름도 주소도 모든 걸. 여성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22년이 흘렀어. 나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그때도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 장례식장 주소도 나오지 않았고. 여성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윤서가 보낸 문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문자를 받았어. 내 아버지의 딸이라고, 도와달라고. 윤서는 자신이 보낸 문자를 보며 멍해졌습니다. 그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22년 만이야. 22년 만에 내가 너를 찾은 게.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찾은 거지. 윤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찾았을까요? 단순한 아는 사이였다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대체 누구세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죠. 나는 내 엄마야. 진짜 엄마. 순간 윤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엄마. 진짜 엄마. 내가 너를 낳았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사라진 거야. 윤서는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혼한 거라고, 윤서를 위해서라고 했었죠. 거짓말. 윤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여성이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는 너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야. 나한테서, 아니, 우리 가족으로부터 너를 지키려고. 우리 가족? 윤서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복잡한 일이 있었어. 그 과정에서 내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했지.
나를 선택하면 너를 잃을 수도 있었고, 너를 선택하면 모든 걸 포기해야 했어.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버지는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22년 동안 숨어 살았지.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했던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은 믿기 힘들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여성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지킬 차례는 내가 할게. 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윤서는 손을 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22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그 손이, 그리고 지금도 떨리고 있는 그 손이요. 윤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엄마라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눈앞에 이 여자가 정말 자기를 낳은 사람일까요? 여성이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22년 전 나는 큰 회사의 후계자였어. 지금도 그렇고, 우리 집안은 복잡했지. 권력, 돈, 그리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 윤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일했어.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이었지. 우리는 사랑했고 너를 낳았어.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내 가족은 반대했어. 특히 내 오빠가. 권력을 원했던 오빠는 내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지.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령 누명을 씌웠어. 증거를 조작하고 내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었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지거나. 여성이 눈을 감았어요. 내 아버지는 선택했어. 너를 데리고 사라지는 걸.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지, 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는지를요. 왜 항상 조심스러웠는지를요. 나는 막으려 했어. 하지만 오빠는 너무 강했고 나는 너무 약했어. 결국 내 아버지는 사라졌고 나는 너희를 찾지 못했지. 여성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회사를 물려받았어. 오빠를 제치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 딸을 잃었는데. 윤서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인지를요. 그 많은 차들, 호텔 직원들의 태도, 모든 게 설명되었죠. 저는, 그럼 제가,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넌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딸이야. 원래 그래야 했어. 윤서는 어지러웠습니다. 재벌가의 딸? 그동안 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하고 새엄마 눈치 보며 살던 자신이 믿기지 않겠지. 나도 알아. 하지만 진실이야. 여성이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밤의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22년 동안 너를 평범하게 키웠어. 안전하게. 하지만 이제 내 아버지가 없으니 넌 혼자야. 그녀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내가 문자를 보낸 순간 모든 게 시작된 거야. 내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알게 된 거지.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새엄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쫓아냈는지요. 혹시 새엄마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선택해야 해. 여성이 말했어요. 내 딸로 돌아올 건지 아니면 계속 숨어 살 건지. 윤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돌아간다? 어디로?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 여성이 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 아버지가 너를 지키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 나는 이제 너에게 돌려주고 싶어. 그게 내 아버지가 진짜 원하던 거니까.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아버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아버지요. 아빠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사랑이야. 내가 짐을 지지 않게 하려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여성이 윤서를 안았어요.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이어갈게.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윤서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22년 만에 진짜 엄마의 품에서요. 그리고 비로소 이해했죠.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냈고 친엄마는 매일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냥 온 게 아니었죠.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친엄마와 함께 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친엄마가 소개했죠. 이 사람은 이 과장이야. 우리 회사 법무팀 책임자지. 이 과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윤서 시아버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먼저 병원 기록입니다. 아버님은 초기에 치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어요.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여기 있습니다. 박미숙 씨, 즉 새엄마분이시죠. 이 과장이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건 보험 관련 서류입니다. 아버님 사망 3개월 전 보험금 수령인이 윤서 씨에서 박미숙 씨로 변경되었습니다. 윤서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죠. 또한 아버님 명의 재산도 조금씩 이전되고 있었습니다. 집 예금, 심지어 퇴직금까지요. 친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윤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새엄마가 아무리 차갑게 대했어도 설마 이렇게까지? 이 과장이 계속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박미숙 씨는 결혼 전부터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며 재산이 있는 이들에게 접근했죠. 윤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위조된 유언장입니다.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박미숙 씨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에요. 친엄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이건 위조예요. 내 아버지 글씨가 아니야. 윤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새엄마는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뒀을 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거죠. 우리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어. 친엄마가 말했습니다. 형사고소도 준비 중이야. 의료방해,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편취로요. 윤서는 물었어요. 그럼 새엄마는 어떻게 되나요? 법의 심판을 받겠지.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새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생각해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친엄마가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를 지키려 했어. 그 번호를 남긴 것도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거였지.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새엄마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마지막 보험으로 그 번호를 남긴 거죠.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 하지만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지. 그래서 참았던 거야. 친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윤서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걸 혼자 견디면서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친엄마가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맞서 싸울 거죠. 저 새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직접 말하고 싶어요. 아빠를 위해서. 친엄마가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죠. 알았어. 준비해 줄게. 일주일 후 윤서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한때 자신이 쫓겨났던 그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옆에는 친엄마와 이 과장,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새엄마가 나타났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얼굴이 창백했어요. 너, 어떻게? 새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 옆에 사람들을 보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새엄마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죠. 거실로 들어가자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윤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서가 먼저 말했어요. 새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죠. 이 과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데? 새엄마가 물었습니다. 병원 기록입니다. 아버지의 치료를 거부한 당신의 서명이 있네요. 윤서가 말했어요. 새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험 서류요. 사망 3개월 전에 수령인을 바꿨죠. 저한테서 당신으로. 다음 서류가 펼쳐졌어요. 재산 이전 기록이에요. 집, 예금, 퇴직금까지. 조금씩 당신 명의로 옮기고 있었네요. 새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서가 위조된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 글씨가 아니에요. 필적 감정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새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아빠는 나한테 모든 걸 주기로 했어. 거짓말 마세요. 윤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접근했어요. 결혼 전 사기 전과도 다 나왔어요. 변호사가 한 발짝 나섰습니다. 박미숙 씨, 저는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고소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의료방해,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편취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접수되었습니다. 새엄마는 서류를 받아들고 떨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친엄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원래 고 윤철호 씨 명의였습니다. 당신이 불법으로 이전한 재산은 모두 환수될 겁니다. 새엄마가 주저앉았어요. 난 그냥 뭐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적도 없으면서 돈만 노렸으면서 그냥 뭐예요? 새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서는 새엄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었죠. 자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켰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도 저를 위해 참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탈출구를 만들어뒀죠. 윤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메모 사진이었습니다. 이 번호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을 지킬 거예요. 윤서는 돌아섰습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조사에 협조하세요. 문을 나서면서 윤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집과 그 사람과 그 모든 고통과 이제 작별이었죠.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친엄마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했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후련했어요. 아버지에게 보답할 수 있었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엄마는 구속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죠. 어느 맑은 오후 윤서는 친엄마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빠,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다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를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부드럽게요. 친엄마가 손을 뻗어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지킨 아이예요. 이제 제가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친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그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요. 윤서가 친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걸요. 친엄마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냈지.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서에게.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딸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를 혼자 두고 떠나서.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너와 함께한 22년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잘할 때마다 아빠는 행복했어.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너만 있으면 충분했단다. 아빠가 내 엄마에게 너를 남기고 떠난 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해서야.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아빠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렴.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딸아,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며 살지 마라. 미움은 너를 아프게 할 뿐이야. 아빠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한 거란다. 사랑하는 우리 딸,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아빠는 어디에 있든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윤서야. 마이너스 아빠가.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친엄마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죠. 22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한참 후 윤서가 말했어요.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친엄마는 놀란 듯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렸죠.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우리. 친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밝은 미소였어요. 물론이지. 우리 이제 시작하자. 천천히 함께.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 내려왔어요. 배고프지 않아? 친엄마가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저 떡볶이 좋아해요. 윤서가 수줍게 말했어요. 친엄마가 웃었습니다. 떡볶이? 좋아.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 찾아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번호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그 번호 덕분에 잃어버렸던 엄마를 찾았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정의를 실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엄마의 간절한 사랑, 그리고 용서의 힘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인생이었죠. 이제 윤서가 행복하게 살아갈 차례였어요. 그리고 윤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든 자신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 달려오겠습니다.